법원발 사법개혁 저항 및 연성 내란 부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결국 법원의 숨통을 끊을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사실상 성역이었던 법원의 쌈짓돈을 들여다보겠다 선언했습니다. 채널A 단독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법원의 예산,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 특활비 사례처럼 증빙이 안 되면 삭감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모두에서 민주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제가 법원의 숨통을 끊을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있어 그동안 펑펑 쓰던 쌈짓돈이 사라지는 것만큼 치명적 타격도 없거니와 지난 12.3계엄의 이유 중 하나도 국회에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이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의 돈이란 유독 더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활비 또는 업추비, 특경비가 단순히 돈이라서 민감하다기보다 조직의 수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이른바 특활비 등으로 불리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당으로선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조직 장악 수단 중 예산권에 대해 고강도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기관이 아니기에 특활비는 원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한 대로 자료 수집과 자문 등 재판 수행에 쓰이는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가 타겟이 될 예정이며 해당 예산은 모두 합쳐서 2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장경태 의원으로 추측되는 법사위 예결소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며 반복하지만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통쾌했던 부분은 다음 대목인데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 특경비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던 예산 성역이라 부연했고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법원 예산은 존중해주던 관행이 있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조희대 법원을 직격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입법을 통한 사법개혁을 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예산 편성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견제수단을 꺼낸 것입니다. 사실 저로선 법원을 압박하는 데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파괴적 견제수단이 바로 이 예산 편성권이라 생각하는데 입법을 통한 사법개혁보다 이번 조치가 더 훌륭하다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검찰 특활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의 조직 장악 수단 하나를 꺾어버린 것. 둘째, 세금에 극도로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성상 장담컨대 역풍이 1도 없을 거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앞서 길게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두 번째 이유야말로 솔직히 조금 치사하지만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당시 여론을 상기해보면 악명 높은 조중동에 달리는 댓글마저 검찰 돈 깎는 것에 찬성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세금에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 특성, 또 특히 보수층은 더욱 국가 예산 감액에 환호하는 측면이 있고 혹여나 법원도 검찰처럼 제대로 예산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여론은 더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기현 사례를 보건대 높은 확률로 조희대 법원이 예산 증빙 역시 제대로 못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법원과의 개혁 전쟁에 있어 드디어 실질적인 유효타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민주당 행보를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등 그저 경고밖에 없었고 오히려 판사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게끔 하는 명분만 주는 것 아닌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과감하게 법원의 돈줄을 끊어버리게 되면 아닌 판사들도 있겠지만 일선 판사들의 원망하는 시선이 빌미를 제공한 조희대를 향하게 될 여지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오버해서라도 이번 법원 예산 감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오늘 대장동 공판에서 남욱이 사실상 검찰과 동기어진을 하며 검찰의 협박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시민들이야 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기어이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검찰도 검찰이지만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주체는 그 검찰이 폐악질을 부릴 수 있게 부역한 법원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봉지욱 기자의 핵심을 찌르는 논평으로 대신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지만 대장동 사건이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검사들이 야 우리끼리 해서 이재명 한번 잡아넣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오더가 있었겠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너무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북송금 서울고검 감찰 수사도 진짜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지법의 영장판사들 수험 맞습니다. 지법 출신들 네. 계속 그 기각시킨다고. 네. 어찌됐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사이즈가 커서 이건 특검이나 뭐 상설특검으로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2022년 9월 16일이면 윤석열 취임하고 넉 달 뒤인데 남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검찰이 너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한다. 앞으로 네 태도를 우리가 보고 결정하겠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시효 다 지났는데도 기소한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는데 협조했다. 검찰의 힘은 영장에서 나오죠. 그 영장은 또 법원이 발부하는데 법원도 공범이에요. 이로써 이 재판은 그냥 끝났어요. 정영학도 그렇고 정민영도 그렇고 다 이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어서 진실을 얘기할 텐데 그럼 그렇게 끝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이 조작 수사를 조작 수사, 그렇지.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검찰에서. 예. 실행하고 협조하고 부역한 사람들 검사들 다 잡아들여야 다 됩니다. 잡아들여야 돼 진짜.